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. 어느 순간에는 보상 심리가 또 발동을 하거든요. 다 기부만 되진 않아. 테이크도 받고 하거든. 그거 과자 하나 5,000원짜리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거기 카트에 담기까지 내가 볼 때는 되게 많이 여러 번 생각했을 것 같아. 와이프의 반응을 보지 않았을까?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짠한 것 같아 진짜. 나도 좀 챙겨줘. 자식을 챙기듯이 나도 좀 위로의 말, 따뜻한 말이라도 좀 해줘. 맛있는 거 나도 좀 줘. 이런 걸 했을 것 같아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지. 왜? 안녕하세요. 연애 읽어주는 여자입니다. 제가 또 눈물 흘릴 만한 사연 하나 가지고 와서 거기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주시겠어요? 그럴까요? 제목이 마트에서 남편이 5,000원 때문에 극 대노한 이유. 한번 읽어볼게요. 시끄러워서 뭔 일인가 보니 마누라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는 한 가장. 이거 하나, 이 5,000원짜리 과자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아깝냐? 여기 봐라. 여기에 담긴 거 중에 너랑 애들 거만 있지 내 거 하나라도 있냐? 나도 과자가 먹고 싶다.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이 얼만데 매번 날 이런 취급하냐? 사람 많은데 얼마나 빡쳤으면. 이런 사연이네요. 저희가 퐁퐁남 이런 것도 주제로 많이 다루잖아요. 그분이 물론 퐁퐁남이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. 저도 경제 주체가 저기 때문에 저도 소위 말해서 가장이거든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사실 이 마음이 조금 이해는 돼요. 네. 가족들한테 돈을 주고 내 아이나 내 와이프가 맛있는 거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, 근데 이게 이제 나를 위해서 쓰진 않잖아요. 보통 가장들은. 근데 누군가 날 챙겨주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챙김을 내가 주기만 하는 거지.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. 어느 순간에는 보상 심리가 또 발동을 하거든요. 다 기부만 되진 않아. 테이크도 받고 하거든.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남성분이 단지 5,000원짜리 과자 하나 때문에 빡이 돈 것 같진 않아. 그냥 너무 서러운 거야.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자식이나 와이프는 챙겨줘야 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차곡차곡 쌓이다가 터트려진 것 같아. 여기 보면 얘기하잖아. 여기에 담긴 거 중에 너랑 애들 거만 있지 내 거 하나라도 있냐. 그 문구에서 저도 엄청나게 서러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이제 너무 슬픈 건 저렇게 얘기를 해도 그 와이프가 많이 서러웠구나,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, 이렇게 깨닫고 얘기를 해주면 다행인데, 아마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뭐 이거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사람 많은 데서 그냥 소리 지르고 화냈다라는 그 포커스에 꽂혀서 와이프가 더 화내지 않았을까. 그리고 사실 돈 버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어느 정도 맞다라고 저는 봐요. 예를 들어 100을 벌면 100을 다 준다라고 했을 때 사실 나에게 돌아오는 게 한 10%도 아니다 라고 하면 깊은 빡침이 생깁니다.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그냥 둘 다 돈 벌 수 있어요. 가정을 돌본다고 해서 희생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. 그렇죠. 둘 다 이제 돈을 벌어야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쓰는지, 그리고 지금처럼 내가 다 벌어다 주는데 왜 내 건 안 사, 이런 좀 서러운 장면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거든요. 서로 공감을 해주고, 그래도 부부라는 건 좀 남들보다 특별한 관계잖아요. 그리고 가정을 이룬 거잖아. 본인들이 선택에 의해서. 그러면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서로 베푸는 것도 있고, 또 인정해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. 예를 들어 집에서 맨날 놀면서 라는 표현을 한 남자도 있지. 노는 거 아니잖아. 가사생활 하는 거잖아. 그쵸. 근데 그게 희생은 아니라는 거지. 둘이 합의하에 정해진 거잖아. 그럼 남자가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해서 집에서 막 밥상 엎으면 되나? 그것도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남편분도 사실은 그거 과자 하나 5,000원짜리라고는 하지만 그거를 거기 카트에 담기까지 내가 볼 때는 되게 많이 여러 번 생각했을 것 같아. 와이프의 반응을 보지 않았을까?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짠한 것 같아 진짜. 그러면요 대표님, 이게 짠하신 분들 어떤 이제 솔루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아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남자 여자 둘 다 맞벌이 하면 되죠. 맞벌이 하면서 자기 돈의 일정 부분을 관리비로 쓰자라고 둘이 합의하에 각출해서 어느 정도 통장을 만들어서 생활비로 쓰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아이가 생기면 그땐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. 누군가는 아이를 보살펴야 하니까. 또 그렇다라고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뭐 갑이다,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갑이다, 이런 게 아니라 서로
리즈너블하게 어느 정도 합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조금 더 베풀려고 하죠.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되게 비싸고 좋은 걸 선물로 줬는데 그걸 예를 들어 너무 당연하게 쓴다던가 그냥 고마워는 너무 일상인 거야. 이제 더 이상 고맙다는 표현도 안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냥 그게 그냥 당연한 권리야. 나중에 얼굴 보면 고맙다라고 꼭 얘기해. 사실 이런 걸 바라긴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게 아예 없어지는 거지. 누가 줬는지도 몰라. 그 선물이 나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. 이럴 때 사실 너무 속상한 마음은 있거든요. 그쵸. 이게 똑같은 금액으로 뭔가 다시 돌아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맙다 이런 상냥한 말 한마디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사람과 사람 간에는 사실 이 대화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. 눈빛도 그렇고. 근데 이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.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라도 힘들었는데 따뜻한 밥은 먹어야지 그런 거에 사실 감동을 느끼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거 사줘야지 내 소중한 가족에게 더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. 사실 나도 사치하고 싶지 이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야. 얼마를 버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안 했다면 자기 돈 자기가 마음껏 쓰지 않았을까? 근데 어쨌든 이 남자 입장에선 희생을 하는 거잖아.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.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여자가 인정해주지 않고 자녀가 아빠의 수고스러움에 대해서 어떤 표현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너무 서러움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올 것 같고 이 아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. 그냥 엄마가 예를 들어서 당신도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좀 골라. 이 말 한마디거든. 그럼 아마 이 아빠는 5,000원짜리 과자 이상 안 넣었을 것 같아. 그러니까요. 불편해지네. 그러면 아마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이 남자는 더 사라고 했을 거야 아마. 근데 솔직히 그래. 사람이 화를 낼 때에는 저는 화낸 그 순간이 물론 화낸 사람이 손해이긴 해요. 나중에 사과도 화낸 사람은 해야 돼. 근데 이제 본질을 알자 이거지. 이 사람이 계속 잽을 날려. 잘 몰라. 강력한 펀치 한 방을 탁 날렸을 때 그 피드백이 엄청나게 오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여러 번 저는 잽을 날렸을 거라고 생각해. 부드러운 톤으로 대화의 톤으로 자기 얘기를 했겠지. 근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고 듣지 않으면 결국 빡 터트리는 거거든요. 그래야 아는 거거든. 근데 이제 제가 예상할 때에는 이 와이프가 이 사람이 잽을 날리는 그 순간에 못 알아챈 거잖아. 나도 좀 챙겨줘. 자식을 챙기듯이 나도 좀 위로의 말, 따뜻한 말이라도 좀 해줘. 맛있는 거 나도 좀 줘. 이런 걸 했을 것 같아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지. 왜? 나의 우선순위는 아니거든. 이런 마인드 아니었을까? 내가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느끼면 와이프 또는 남편한테도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. 그리고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, 말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.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죠. 상대 피드백도 그렇게 다가옵니다. 다가오지 않을 때는 차분한 톤으로 말을 하면 돼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자녀가 생기잖아요. 그러면 남편이나 와이프가 뒷전도를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. 완전 찬바시세 된다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듣고요. 근데 결국은 자녀는 또 나중에 떠나가잖아. 결국 남는 건 부부거든. 그러니까 남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우애 깊게 50년, 60년간 함께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남편, 아내에게 잘하면 돼요. 저는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어.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, 부모도 자녀도 아니라는 거. 내가 아프고 병들고 뭐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. 나 병간호해주는 건 자식 아니야, 부모도 아니야. 누구냐면 내 배우자야. 내 배우자에게 미리 잘하세요. 네,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지금까지 연애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.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